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그 판교동에 있는 이 단독주택 단지입니다. 분당에서 나름 이 동네가 부촌에 해당되는데 이 여기저기 좀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좀 웅장하고 특색 있고 고급스러움을 한눈에 좀 느낄 수 있습니다. 요즘 근데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당이 되게 핫하지 않아요? 그렇죠. 요즘에 경기권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김 PD, 요즘에 왜 분당의 시장이 좀 뜨거울까? 재건축 이슈가 좀 핫한 것 같아요. 그치.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붙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당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떠올린다면은 아파트가 대상이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 이런 단독주택 단지들은 대상지는 아닌 거고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그 대상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서도 준신축급에 해당되는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 그런 동네들은 집값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. 미금역에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은 한 31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거든요. 그런 데는 이제 집값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우리가 이 아파트 수명이라는 게 최초의 탄생, 분양에서 분양가부터 신축 기간까지 한 5, 6년은 가파르게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. 물론 입지가 어떤 좋다는 뭐 전제하에 신축 기간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그 다음 이제 한 6, 7년 차부터 11, 2년 차 정도 준신축 구간까지는 완만하게 서서히 좀 상승하다가 한 15년 차 이후로부터는 집값이 간혹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. 이제 주변 신축 대비 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한 석 파트 정도 된다.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. 오르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좀 오른다. 썩파트요? 석 파트는 이제 썩은 아파트. 보통 우리가 그 썩빌 많이 하잖아요. 썩빌, 썩빌 석상. 썩빌 석상 뭔지 알지? 썩은 벨라랑 썩은 상가요. 이제 아파트에도 한번 썩을 붙여봤습니다. 예, 오늘 부촌에 해당되는 이 동네에서 경매로 나온 어떤 목적물이 있길래 그 주택을 살펴보러 나왔는데요. 같이 한번 좀 근처로 가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. 근데 이런 동네는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? 아마도 젊은 신혼부부보다는 아마 이제 중장년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차를 봐도 분위기가 좀 느껴지니까 아마 한 50대, 60대가 주로 좀 있지 않을까? 기업 뭐 임원들, 회장님들, 또 연예인도 이 동네에 좀 사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개인 프라이버시를 좀 중요시하고 자산이 좀 있는 분들, 그러면 결국 나이에 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 50대, 60대가 주로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느낌이 듭니다. 지금 보면은 이 단독주택들이 건축물 면적이 그냥 전체 층을 보더라도 전용 면적이 못해도 한 80평씩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1층 40평, 뭐 2층 뭐 한 40평급 정도. 그러니까 전용 면적 80평. 굉장한 거죠. 다시 말해서 토지 면적도 보통 한 100평 정도씩은 될 겁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주택인데요.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례적으로 이 판교에 있는 부촌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찰돼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내일 모레 다다음 날 또 이제 3차 매각 기일입니다. 아마도 이번에는 그 감정가 대비 반토막이 돼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초의 이 주택의 감정가가 한 11억 정도였고 지금 이 순간은 최저가가 한 5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. 근데 이게 두 번이나 떨어진 유찰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지분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이에요. 등기부 등본상 토지, 건물 각각 두 명의 공유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겠죠. 2분의 1 A, 2분의 1은 B가 소유하고 있어서 지분 관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지분 물건은 아닙니다. 김 PD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이 지분 물건으로 나온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유 관계인 지분은 아니에요. 다시 말해서 현황상은 이 A와 B 공유자가 각각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오른쪽이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인 거고요. 왼쪽은 경매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의 그 점유 공간인 어떤 별도의 주택입니다. 근데 다만 현황이 아닌 권리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공유 관계로서 2분의 1씩
이렇게 구성이 된 약간 좀 비효율적인 지금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현장에 나와 보면은 정확히 경계를 기준으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분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이 건물은 처음부터 아예 두 개 호실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따로 지은 거예요? 김 PD 말이 맞아.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두 개의 호실로 등재가 되어 있고, 이렇게 보면 엄연히 이렇게 구분되긴 했어. 근데 여기 문이 하나인데요? 그러니까 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외부에 현관문, 이 A라는 건물 주택이 하나 있고, 이제 이 안쪽에 또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저쪽에 또 있지. 지금 이 경매를 나온 이 목적물은 전용 면적이 36평, 토지 지분은 한 35평 정도. 그러니까 아까 오면서 봤던 다른 이런 주택들은 아까 내가 한 80평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, 그냥 그거에 딱 반쪽짜리 물건인 거예요. 지금 경매에 나온 이 목적물의 장단점을 좀 제가 설명드리자면은,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다?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 보셨던 이런 주택들은 규모가 굉장히 웅장하고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 주택이잖아요. 근데 지금 이 물건은 다가구 단독 주택입니다. 다가구 주택, 흔히 그 빨간 벽돌 다가구,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실 텐데, 똑같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옆집처럼 단독 주택은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이라서 프라이버시나 주변에 어떤 뭐 침해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라든지 어떤 생활권에서 충돌이 난다든지. 근데 이 물건은 애매하게 붙어 있으니까, 그리고 권리상도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매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떨어졌다. 감정가가 한 11억 정도 수준인데요. 실제로 가치도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옆집들은 매매 호가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. 그런 뭐 비교 사례를 대입한다면은 면적 비례해서 10억 초반 정도 가치는 될 텐데, 경매에서 지분 관계다 보니까 두 번 유찰돼서 5억 6천으로 떨어진 거고, 아마도 전 회차는 능가하지 않을 겁니다. 일반적인 순수한 제3자 입찰자라면은 한 뭐 7억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을 텐데, 그러니까 그 낙찰가 대비 가성비가 좋다, 그 장점이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물건의 단점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은,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독주택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다, 붙어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매매가 좀 어렵겠죠. 그래도 권리상 공유 관계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매수자가 있다면은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거고, 옆집과 어떤 면적이라든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 값에 잘 팔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대출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. 물론 좀 공격적인 어떤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해주겠지만, 일반적으로 등기상 권리관계가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또 대출을 해줬다가 상환이 안 돼서 경매가 진행되면은 대출금에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정상적인 LTV보다는 조금 더 낮은 어떤 보수적인 금액으로 소액 대출밖에 받을 수 없다, 아마 그런 단점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현황상은 독립된 두 개의 가구니까 A, B 하나의 필지를 공유하고 있어도, 저렇게 보시면은 도로명 주소를 또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. 김 PD님,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? 하나의 필지인데 주소가 두 개예요. 이 도로명 주소라는 거는 하나의 필지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건축물이 존재하면은 각각 신청해서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 그래야 우편물 같은 거를 사고 없이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신청을 하면 되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현황상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분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관리가 애매한 관계이기 때문에, 그리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, 그런 걸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. 지금 내일 모레는 이 물건이 매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면 지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순희 그 근저당권자인데, 그분들의 그 채권까지 총 합은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선순위를 포함해서.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내일 모레는 그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 지켜만 볼 수는 없겠죠. 따라서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법원에 방어 입찰을 들어간다든지, 또는 매수인을 구해서 그 제3자가 내부적인 거래에 의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,
뭐 그런 예측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순수한 제3자, 순수한 그냥 입찰자들은 한 7억 정도를 쓰면은 그게 정상적인 가치인데 그 정도 금액을 쓰면은 한 2등 정도 또는 책받침을 깔면은 뭐 3등 정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예상이 됩니다. 이 영상 끝날 무렵에 그 결과는 다시 한번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리고요.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물건은 적절한 금액대로 이제 매각이 됐을 때 저 상대 공유자 A라는 분이 이 지분이라는 그 장점을 활용해서 공짜 우선 매수권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자금의 여력이 있고 어떤 경매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은 일단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다가구 주택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빨간 벽돌 주택들 그것도 공유자로 있지는 않잖아요. 한 명의 온전한 소유로서 방만 독립됐을 뿐이지. 그러니까 A라는 분이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경매로 나오는 이 목적물도 다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차라리 이 지금 경매 나온 목적물은 임대를 놓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겁니다. 또는 나중에는 어떤 대가족이 있을 때 그런 대가족 매수인한테 팔면은 뭐 이제 가족 구성원끼리 이제 분리를 해서 편리한 그런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A라는 분이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권리적인 부분들로만 본다면은 명확한 지분 관계인데 또 현장에 나와 보면은 도로명 주소도 각각 부여받고 이 정확한 그 벽체에 의해서 그 구분된 두 개의 가구를 좀 살펴봤습니다. 예, 아마도 최초 그 건축가의 어떤 의도에 의한 컨셉이 반영된 그런 건축물이겠죠. 네, 꼭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물건들을 또 나중에 추후에 발견했을 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물건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순수한 제3자 입찰자라면은 한 뭐 7억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을 텐데 적절한 금액대로 이제 매각이 됐을 때 저 상대 공유자 A라는 분이 이 지분이라는 그 장점을 활용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자금의